이해로의 옥동 청량 구간이 오는 19일 개통됩니다. 북구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 태화강변 일대를 뒤덮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 식물들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카메라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국도 7호선 옥동 청량간 도로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이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로가 완전 개통됨으로써 울산 북구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청량읍과 남구 옥동을 잇는 왕복 4차로 공사 구간, 총 연장 1.6km로 이해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사업비 637억 원이 투입돼 공사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마친 이해로의 마지막 구간인 청량 옥동 구간은 오는 19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개통에 앞서 공사 구간을 주행하며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초 추석 전에 개통하려고 했지만 긴 장마와 안전점검 등으로 개통 시기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분 개통에 이어 이번 이해로 완전 개통으로 부산 노포에서 북구 매곡까지 총 46.5km 길이의 남북축이 한 도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문죽교차로를 통하면 온산 국가산단으로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주와 울산을 잇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로도 이용이 가능해 출퇴근 혼잡 완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동하시는데도 북구에서 이제 온산까지 오시는데 한 20분 내에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20분 내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편리해질 겁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완공된 이해로에 이어 국도 7호선을 우회할 수 있는 농소 외동관 도로와 울산 외곽순환도로, 국도 14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식물이 태화강변 일대를 뒤덮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식물들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퇴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 생태계 교란종 식물로 꼽히는 환삼덩굴과 단풍잎 돼지풀이 강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강한 번식력으로 퍼져 기존 갈대 군락지를 고사시켰습니다. 갈대 군락지에 둥지를 트는 새들과 물고기들의 서식처도 빼앗습니다. 이 일대를 뒤덮고 있는 환상덩굴과 이 단풍잎 돼지풀은 생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가을철 알러지 주범으로 꼽힙니다. 환삼덩굴과 돼지풀의 꽃가루가 날리면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환삼덩굴의 억센 가시에 긁혀 가려움 등 피부병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능굴이 다리에 걸려서 어떤 때는 약간 아프고 상처도 약간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전문가들은 생태계 교란종인 식물들의 꽃가루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날리는 만큼 야외 활동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환삼덩굴이나 돼지풀 같은, 쉽게 말하면 밖에서 이제 기생하고 있는 너무 흔해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흔한 이런 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외래 식물들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퇴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시군구 의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입니다.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은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카메라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기 일쑤입니다. 도로가 막힌다 싶으면 인도로 달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울산경찰청이 단속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5,000여 건이었던 것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3,000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3명이 사망했고 해마다 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길 걷고 있는데 옆을 갑자기 쌩하고 지나가면 특히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라고 알려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자 울산시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현재 160명인 오토바이 공익 제보단을 2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신봉 로타리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그동안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봉 로타리에 우선 5개를 설치하고요. 효과를 분석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경험을 내거나 아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동네 민원 현장 김수종이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과 전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2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울산 전주 고속철도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울산 전주 고속철도는 밀양과 창녕, 합천 등을 지나는 철도로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울산 지역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에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은 37명이며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부산 울산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과 뮤지컬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중구 우정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는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대, 유니스트, 울산과학대가 오늘 울산대에서 반도체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역 대학 3곳은 전문학사와 학사, 석박사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성장 경로를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부터 유니스트 등과 반도체 관련 정부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해 3개 사업에서 24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전세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이며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이 만나는 2023 울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문수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울산 기업 56곳에서 327명을, 경주 기업 6곳에서 27명을 모집하기 위해 부스를 차려놓고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 50개 기업은
132명을 모집하기 위해 현장에 채용 정보를 공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울주군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동천탕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종전 화봉 목욕탕에 있던 장애인 목욕탕을 연포동 신전 목욕탕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이 신장 이식 수술 후 만성 거부 반응 등을 보여 이식에 실패했던 환자의 재이식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후 만성 거부 반응으로 2016년부터 다시 혈액 투석을 받아왔지만 지난 9월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 회복 후 퇴원했습니다. 신장 재이식 수술의 경우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 고난도 수술로 꼽힙니다.